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이죠. 4월 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1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부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이 봄꽃의 개화가 속도를 내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완연한 이 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여산 골프장 조성을 두고서 이 주민들 간에도 좀 찬반 논란이 있는데 어제는 좀 반대 측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 좀 찬성 측의 의견 어떤 것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죠. 4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에 이어서 주택과 음식점에 적용되는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존 원료비 조정에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와 함께 기후 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들은 1일부터 킬로와트아워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개학 4주차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해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학 4주차 전국의 학생 확진자 수는 35만 2천여 명으로 3주차보다 2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도내 학생 확진자 수는 12,400여 명을 기록해 전주 대비 35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공식 개장이 없어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 특혜 논란이 일자 결국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30일 오후에 도청 공무원 대상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전 오픈 행사 계획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각 실국에 발송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신림면의 여산 골프장 사업이 재개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또 신림면 구황리 주민들의 의견도 좀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좀 반대 측의 입장, 이 주민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찬성하고 있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면 구황리의 송영규 이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신림면 구황리 이장 송영규입니다. 예. 이 여산 골프장 사업이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작년에야 이제 실시 계획도 인가를 받으면서 이제 사업이 다시 또 본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근데 네. 현재는 좀 찬성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좀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산림 영향 평가나 산림 조사는 산지 보존협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들었습니다. 네. 예, 또한 10여 년 전 발표 당시에는 주민들의 동요는 있었습니다. 네. 예, 그 협약 과정에서 구황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설득과 설명으로 구황리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진행하였고요. 네. 80% 이상의 찬성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하. 얼마 전 찬성 주민 연명부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한 246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 마을의 주민이 약 300명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은 전체 주민의 82%인데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다 조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네. 또한 옆마을 주민들도 다수가 협조하기로 하였고요.
이에 우리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의 기대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을 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일단 찬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좀 우리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찬성의 입장으로 바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유보다도 저희 마을이 그렇게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각종 뭐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그 시적인 이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그래도 주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네. 우리가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뭔가 이런 업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좀 더 고급 인력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인력의 그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네. 효과로 마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측의 지원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고용 창출 효과 뭐 좀 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협약 과정에서도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회사에서 우리 마을에 그런 인재가 있고 또 회사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그런 협약서도 체결했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동안에 항상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산림 훼손 문제 또 네. 용수 공급이 현재 그 업체 측에서는 일일 한 500톤 정도 네. 사용할 것이다라고 지하수를 그렇게 쓸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 용수가 필요할 것이다. 또 교통 네. 영향 평가 문제도 있고요. 지금 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뭐 적절한 지점에서 했는지 또 필요 용수 양이 맞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대측 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용수 공급 문제는요. 현재 지금 업체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정이나 자가급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 마을 자체가 좀 지역이 높은 상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그렇게 풍족한 그런 마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애초에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 계획을 세웠으나 수질 조사라든가 지질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물을 재활용을 하면서 또 지금 사용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이 마을의 이 주민들의 이 용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 지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업 대상지 중에 상당한 또 면적이 이 시유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시유지를 이제 그 사업체 측에서 이제 매각을 할 것을 요청해서 또 네. 집행부에서는 이 시의회에 이 매각 관련 어떤 내용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시의회에서 이제 제동이 걸렸네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뭐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만은 이런 좀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공사 일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유지 매입은 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한쪽만 완벽하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완성된 공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일부 진행이 되는데요. 원주시 의회에서도 현재 그 불법 사항이 시정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위에서 제동을 건 그 근거가 2015년도에 네. 이 사업의 인가를 승인하면서 좀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어겼다는 것이고, 또 네. 시유지에 대한 이제 사업도 네. 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에 사업을 개시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이미 그 산림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상 복원을 하고서 원상복구를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그 시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은 저는 공감합니다. 예, 뭐 저도 원주 시민이고요. 예, 또 이 회사에서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원상 복구를 해서 다시 이제 시의회에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네. 좀 업체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고요, 직접.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아까 이제 모두에 이 주민들의 이 많은 분들이 현재 네. 찬성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분명히 또 반대하는 분들 상당수도 계시고요. 어제 또 그 입장 네. 들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좀 공감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뭐 다수결로 무조건 우리가 다수니까 따라와야 네. 된다라 또 윽박지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네. 가은 마을 주민 같은 마을 주민들로서요. 네. 좀 어떻게 좀 서로가 좀 그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좀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맞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서도 주민들의 얘기를 뭐 안 듣고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먼지가 좀 발생된다든가 네. 또 아니면은 소음도 좀 뭐 관련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 뭐 실제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인 거지 구항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주민들께는 또 이 회사에서 좀 뭔가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오며 가며 자주 이렇게 보면은 관심 있게 저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참 회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좀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 좀 세세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네. 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되겠고요. 네. 자, 뭐 시유지 문제가 현재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예정대로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고요. 네. 공사가 진행된다면 언제쯤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듣기로는 완공은 내년 말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완공은 내년 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 시유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소됐을 때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늦어진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 주민들도 사실 좀 불편하고 네.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리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피해가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도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랄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찬성하는 분, 또 이제 네. 또 반대하는 분들 양측의 입장 들었고요. 좀 주민들의 입장,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입장 이렇게 듣는 것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신림면 구항리의 송영규 이장이었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6.1 지방선거 진짜 이제 딱 2달 남았군요. 여야가 이제 또 후보자들 공천을 위해서 뭐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든지 설치하고 또 공천 일정도 확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6일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확정되면서 선거 시기가 더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관위는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강원도당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의 서류평가와 면접을 진행하고 이달 중순쯤이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단수 추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당에 따르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전체 공천 신청자는 260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허영 도당위원장은 단체장 후보들은 2회 이상의 토론회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프레젠테이션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체성 및 기여도 25%, 의정활동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그리고 면접 10% 비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선을 할 경우 단체장 후보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의 여론조사,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공관위를 구성하고요. 오늘부터 공천 신청 접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단체장 선거 공천심사는 오늘부터 3일까지 공고를 하고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강원도당은 오늘부터 3일까지 공고하고 4일부터 8일까지 18개 시장 군수 후보들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현장으로 접수를 합니다. 도당은 최근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에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는데요. 공관위 위원장은 이양수 국회의원이 맡게 됐고 부위원장은 최종길 상지대 교수가 맡게 되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3등급 이상 그리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2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공천 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경선할 경우에는 단체장 선거는 책임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0%씩 비율로 하고 지방의원들은 책임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상범 의원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대선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결집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결코 국민의힘에게는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범 위원장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 올해 그 지방선거 목표가 도의원과 지자체장 전속 목표를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약간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좀 더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경우에는 앞서서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강력범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그리고 여기에 초기성 다주택자까지 포함해서 부적격 대상으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는데요. 본심사에서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 도당위원장도 지난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조금 부적격자로 심의를 총괄하지 못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총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본심사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도덕성을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좀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기준을 높여서 평가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는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등의 이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행 당원 당규보다 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부적격자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중앙당 공관위가 정가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총 403명의 예비 후보자 중에서 176명, 43.6%가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 76명 중에 절반인 38명이 전과자인데요. 또 도의원 예비 후보자 82명 중에서 39명이, 그리고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242명 중에서 107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출마자들의 범죄 전력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여야의 도덕성 검증은 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또 이제 그 후보 등록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천 일정 등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경선 경쟁에 이 불이 붙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한근 강릉시장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또 그 앞서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당내 경선자들과 함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시장 군수들도 대부분 이달 중에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게 되는데요. 원창모 전 원주시장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현직 지자체장들은 모두 재선과 3선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달 중순쯤에는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선거 전에 돌입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현중 초령 군수가 11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 군수들도 모두 다 이달 중순께 출사표를 던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장신상 행성군수와 또 심규원 동해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등은 이달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경선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선거 전에 합류하게 될 경우 지방선거 경쟁률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서류와 또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의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한국관광공사가 원주 단계초등학교에 친환경 학교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공공기관이 지역과 함께 학교 숲을 조성한 것은 돈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관광공사가 원주 단계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했다는 것인데 학교 숲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학교 숲은 학생들의 정서 순환을 돕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숲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원주 단계초등학교에 친환경 학교 숲을 조성했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의 기금은 관광공사 사내 친환경 캠페인을 실천을 해서 절약한 예산으로 마련이 된 건데요. 그간 환경 캠페인의 실천으로 1,7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앞으로 절감될 예산으로 기대되는 만큼을 포함해서 이번 학교숲 조성에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환경교육을 담당했던 강원도 교육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단계초등학교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강원도에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협력해서 학교숲을 조성한 최초 사례입니다. 보통은 지자체 사업으로 학교 조성숲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친환경 ESG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관광공사 ESG 경영팀 박종선 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 단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은 한국관광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사내 캠페인을 전개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그린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 지역사회의 친환경 사업에 직접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학교숲을 조성한 최초 사례이고요. 지역사회 친환경 ESG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페이퍼리스나 아니면 저희들이 종이 줄이기 여러 가지 그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사업들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조성된 펀드가 일단 작년에 시행해서 이번에 단계숲 조성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린 펀드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 학교 숲이 조성이 된 것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단계초등학교 안에 놀이터와 연계한 쉼터 공간에 소나무, 화살나무, 칡백나무와 같은 자연적인 숲의 생장을 고려해서 수종 1,700주를 심었습니다. 생태 휴게 공간까지 겸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애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83개 학교의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한 또 이야기 들어볼까요? 인서트?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번 단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계기로 친환경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공사는 앞으로도 학교숲 외에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강원도민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산불로 관광객이 감소한 동해 지역에 공사 직원들이 본론 투어 형식으로 해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학교숲, 이 학교 내 또 새로운 친환경 학습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유효한 또 공간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 반가워하시겠네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고요. 4월 1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